일부, 가난한 청년, 감사로 인생을 바꾸다. 옛날, 상과들이 어우러진 한 조용한 마을에 진명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진명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농사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초라한 오두막에 살았지만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밥 한 끼에도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자연에도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가난하면서 뭘 그렇게 감사할 게 많단 말인가? 저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나? 하지만 진명은 그들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했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외지인이 찾아왔다. 그는 유명한 상인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다. 외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손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진명이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외지인은 진명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보고 일을 맡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명은 맡은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냈다. 그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외지인은 진명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일을 마친 후 말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다. 나와 함께 도시로 가지 않겠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진명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도시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진명은 처음에는 하찮은 자비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비를 벌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사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고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덧 진명은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가게를 열면서도 그는 감사했다. 작은 가게라도 내 손으로 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찾아와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가게는 서서히 번창하기 시작했다. 진명의 정직함과 따뜻한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가게는 점점 더 커졌다. 몇 년 후 진명은 마침내 도시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기자가 진명을 찾아와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진명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인생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먼저 해야 합니다. 감사가 먼저 오면 복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2부, 감사의 에너지를 높이는 첫걸음. 진명은 부자가 된 이후에도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알았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어느 날, 진명은 가게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가게를 이만큼 성장시킨 가장 큰 비결입니다. 돈이나 기술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다. 사장님, 감사한다고 해서 정말 일이 잘 될까요? 진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불평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빛을 비춥니다. 가진 것에 빛을 비출 때, 그것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따뜻한 햇살, 편안한 잠자리, 숨 쉴 수 있는 지금. 처음에는 억지로 떠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진다. 둘째, 하루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손님 1명, 동료 1명, 가족 1명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어보라. 그 작은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는 것이다. 작고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다 보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진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많아지고 손님들도 더 오래 머물렀다. 매출도 서서히 증가했다. 진명은 웃으며 말했다.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다.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열매를 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직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후로 진명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분위기에 끌려 찾아왔다. 진명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 감사는 내 인생의 뿌리다. 3부, 감사의 에너지가 부르는 기적. 진명이 감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열고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장에 모인 이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었다. 감사한다고 해서 진짜 인생이 달라질까요? 세상은 냉정한데요. 진명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냉정해 보일 때일수록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세상의 차가움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과 같지요. 불평은 문제를 키우지만 감사는 문제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저도 가난했을 때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감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좋은 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명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일수록 더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숨 쉬는 공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명은 또 하나의 비밀을 덧붙였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 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차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새 마을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던 가게가 다시 활기를 띠고 끊임없이 불행을 탓하던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진명 씨가 말한 게 진짜였어. 감사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니까. 진명은 그저 조용히 웃었다. 감사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했다. 4부 감사 에너지를 높이는 숨겨진 비결. 진명의 감사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이제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명 군,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네. 하지만 세상살이는 고되고 힘든 일이 많지 않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명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지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진명은 천천히 설명했다. 첫째,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이 상황 속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비가 곡식을 살립니다. 교통이 막히면 답답하지만 그 시간에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감사할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받은 것을 셈하라. 잃은 것을 세지 말라. 사람들은 잃은 것, 없는 것만 헤아립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을 헤아려 보세요. 오늘 숨을 쉬었고, 밥을 먹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남을 도울 때 감사는 더욱 커진다. 감사의 마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한층 더 맑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명은 덧붙였다. 감사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힘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불러오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을 끌어옵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불평을 줄이고 받은 것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불평이 많고 서로를 질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이 많아졌다. 진명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속삭였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하루에도. 오부, 감사는 불을 부른다. 진명의 삶은 감사의 에너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조언을 따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상인이 진명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진명에게 제안했다. 당신처럼 신뢰받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명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은 인연이네요.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사업을 키워나갔다. 진명은 여전히 겸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진명은 직원 1명, 고객 1명, 거래처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더 많은 신뢰와 기회가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진명은 자신의 성공을 되돌아보며 생각했다. 왜 감사하면 부가 따르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를 얻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았다.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마음의 풍요로움, 인간관계의 깊이, 삶에 대한 만족감, 이것들이 진짜 부다. 진명은 사업의 성공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교에 기부하며 어린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받은 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세월이 흘러 진명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매일 같은 고요한 습관을 지켰다.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모아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는 알았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6부, 감사의 에너지가 가져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진명이 사업을 키우고 삶을 풍요롭게 해나가면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언제나 감사였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다. 어느 날 그의 곁을 떠났던 옛 친구가 다시 찾아왔다. 친구는 한때 진명과 함께 고생했던 사이였지만 세상이 각박하다고 불평하며 도시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그 친구는 초라한 모습으로 진명을 찾아와 말했다. 진명아, 넌 어쩌다 이렇게 성공했니? 난 여전히 이 모양이야. 세상은 나빠졌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기회란 것도 없어. 진명은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듣다가 웃으며 답했다. 나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변한 건 나 자신이야.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기회는 어디에나 있어.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감사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진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바꿔.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도 찾아오는 기회도 달라져. 그는 친구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갔다. 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연못 위로 하늘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봐, 연못이 고요하니까 하늘이 맑게 비치지? 우리 마음도 같아. 불평과 불만으로 요동치면 세상도 흐려 보이지만 감사로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맑게 비쳐. 친구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진명은 말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해. 사소한 것부터.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하나씩 마음을 채우면 언젠가 진짜 변화가 찾아와. 그날 이후 친구도 감사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기 시작했다. 불평 대신 감사할 일을 찾아 적기 시작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놀랍게도 그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는 진명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았어. 감사하니까 이상하게 세상이 달라 보여. 진명은 미소 지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 7부 감사의 에너지로 열리는 새로운 문. 진명의 감사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가게에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뿐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싶은 이들도 찾아왔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진명을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저는 인생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진명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감사의 문을 열어보게.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감사의 문이요? 진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이 변하길 바라지. 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열쇠야.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젊은이에게 건넸다. 여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게.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게. 젊은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하늘이 맑아졌다. 어머니와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루하루 감사한 일을 적어가면서 젊은이는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불만스럽게만 보이던 일상 속에 따뜻한 순간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진명을 찾아온 젊은이는 말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훨씬 따뜻해 보입니다. 진명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네. 자네가 변한 것이지.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야. 감사의 에너지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누군가는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진명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씨앗이다. 그 씨앗을 뿌리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커다란 숲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그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다. 8부 감사의 힘, 보이지 않는 불을 쌓다. 진명은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일기를 썼다. 그에게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마을을 방문한 노학자가 진명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한참 동안 진명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차를 나누며 물었다. 진명 군, 자네는 이제 많은 것을 가졌네. 그런데도 여전히 검소하고 조용하구먼. 무엇이 자네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진명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제게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노학자는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럼 묻겠네.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부는 무엇인가? 진명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게 진짜 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입니다. 노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데만 몰두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로 채워야만 흔들리지 않지. 그날 밤 진명은 별이 충충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매일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감사가 있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이다. 감사로 채워진 이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명의 가게는 작은 마을을 넘어 도시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곳에 머물렀다. 여전히 그 마을, 그 가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감사는 내 삶의 뿌리이자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도, 이 숨에도, 이 만남에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 감사로 완성되는 진정한 부. 진명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가게는 커지고 명성도 높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고요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진명을 만나기 위해 먼 도시에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에 사로잡혀 길을 잃고 말았다. 젊은 사업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진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는 외부의 성공은 쌓았지만 마음속 부는 쌓지 못한 것이네. 젊은이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명은 이어서 말했다. 돈, 명예, 권력은 바깥에 있는 것일 뿐이야.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네. 그리고 그 부는 감사에서 시작된다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이 쌓여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진명은 감사의 힘을 이렇게 설명했다. 감사는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네. 그 위에 어떤 씨앗을 심든 튼튼하게 자라게 하지. 불평은 토양을 메마르게 하고 욕심은 그 토양을 황폐하게 만든다. 하지만 감사는 늘 촉촉하게, 따뜻하게 마음을 적셔주지. 젊은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바깥만 꾸미느라 정작 마음속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진명에게 물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진명은 미소 지으며 노트를 건넸다. 감사 일기를 써보게. 매일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아. 감사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날 이후 젊은 사업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진명은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바꾼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져 보인다. 그는 변함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감사할수록 인생은 더 부유해진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이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